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냉동빵 실습 수업을 담당하게 된 윤하정 교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제과제빵 업계에서 종사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형 윈도우 베이커리, 그리고 신제품 개발 연구소, 제과제빵 학원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지금 현재는 윤하정 베이킹 스쿨이라고 하는 베이커리 교육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여성 제과기능장이며 직업훈련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동경제과학교 제과제빵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길거리 음식 분야를 맡아서 연구개발하는 용역 사업도 진행을 하였고요. 현재 호텔 조리 외식 경영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할 냉동빵 실습 과목에서는 다양한 냉동빵의 이론과 원리를 배우고 실습하게 될 건데요. 냉동빵이라는 분야는 작업시간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이젠 제빵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분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냉동 생지라는 분야로 먼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이제는 카페나 1인 베이커리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의 지식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즐겁고 유일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작에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와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얼굴을 대면하고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택 수업 내용으로 준비한 것은 시간 관계상 실습 수업에서는 완벽하게 진행하기 힘든 발효 페이스트리류입니다. 크로와상과 데니쉬 페이스트리를 2회에 걸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제품들은 발효를 굉장히 길게 해야 하는 제품이라 사실 4시간이라는 수업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하기가 힘든 제품이어서 온라인 수업을 기회 삼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했습니다. 2학년 학생인 만큼 반죽 치는 과정은 생략하였습니다. 빵반죽은 다 칠 줄 알 것 같고요. 이 데니쉬 페이스트리나 크루아상류는 제품이 잘 나오기 위해서 사전에 반죽을 제조해서 1시간 정도 실온 발효를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마이너스 30도로 냉동 보관을 하다가 다시 1도 냉장 12시간 숙성을 진행을 해야만 향이 좋은 페이스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버터를 접어넣는 과정으로 진행돼서 사실 이렇게 완벽한 페이스트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은 실습 시간은 불가능하죠. 동영상 수업에서는 버터를 다루는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 끝나면 되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완전 많이 해보신 선생님.
준비된 반죽과 모양을 잡아놓은 버터를 사이즈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한쪽 면을 반죽과 버터의 사이즈에 맞게 맞추어 놓고요. 반죽을 양쪽으로 밀어서 버터를 감쌀 수 있는 정도까지만 밀겠습니다. 덧가루는 붙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만 써주시고요. 너무 크게 밀 필요까지는 없어요. 반죽을 덮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아직 살짝 부족하고, 반죽은 늘어나니까 이제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러면 반죽에 버터를 올리실 때는 버터를 통째로 비닐에서 빼놓는 것보다는 비닐에 붙은 채로 옮기시는 것이 위치를 정하기가 좋습니다. 위치를 잘 정해주시고 비닐을 떼어주세요.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살살 당겨서 잘 맞춰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서 이렇게 접혀져서 감싸진 부분을 닫힌 쪽, 그리고 이렇게 감싸지지 않은 쪽을 열린 쪽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항상 열린 쪽으로 밀어야 해요. 열린 쪽이라고 해서 그냥 연 채로 두면 버터가 새어나오게 되니까 살짝 꼬집어서 꼬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곳이고 여기는 반죽으로 자연스럽게 막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면 안 밀려요. 그래서 페이스트리를 미는 가장 쉬운 요령 중에 하나가 항상 열린 쪽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반죽을 다 감싸게 되고 나면 이 녀석을 밀어줄 때 버터 따로, 반죽 따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드려서 접착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드릴 때는 밀대가 수평이 되어야 하고요. 한쪽으로 힘이 가게 되면 반죽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힘있게 한꺼번에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천천히 두드려주는 것이 좋아요. 반죽을 접을 때 비율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3을 유지해야만 접었을 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가능하면 크기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죽이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게 늘어나게 되면 밀어주시는데요. 밀어주실 때는 앞뒤 어느 쪽으로 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밀대를 사용할 때 가장 밀대를 잘못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로 갔다가 바로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늘어났던 반죽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능하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밀대를 사용하실 땐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만, 내려올 때는 손을 떼고 내려오기만 하시는 것이 쉽게 밀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밀려면 반죽은 중앙부터 미는 게 편하겠죠? 지금은 첫 번째 밀기여서 굉장히 수월하게 밀려요. 길이가 대충 1대 3 정도가 되면 접어줍니다. 접어주실 때 이 안쪽이 가능하면 일자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죽을 살살 달래서 일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겉쪽은 굳이 딱 맞지 않아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나중에가 짜투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접은 방향을 보면 우리는 이쪽으로 밀었죠. 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접었더니 원래 밀었던 방향이 닫힌 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열린 쪽이 되어버렸죠. 다음번에 미실 때는 이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항상 열린 쪽이 길이가 되게 밀어야 쉽게 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서 이게 지금 3절 접기 1회. 왜 3절 접기라고 하냐면 반죽을 3개로 접었으니까. 이 녀석을 4개로 접는다면 4절 접기라고 칭하죠. 3절 접기 1회를 했는데 밀다 보면 내가 몇 번 밀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 민 반죽은 한 번 손가락 하나로 살짝 눌러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국이 하나 있는 건 3절 접기 1회를 한 거예요. 2번 밀고 나선 2번, 3번 밀고 나선 3개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매번 밀 때마다 냉장 휴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는 3절 접기 2회까지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녀석을 계속 휴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죽에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빠르게 미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또 냉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냉장 휴지를 해주시는 것. 두 번째 밀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쪽과 열린 쪽 구분을 하셔서 항상 열린 쪽이 긴 쪽이 되도록 조절을 해주시고요. 역시 밀기 전에 처음엔 좀 두드려 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제일 끝부분 밀대로 한 번씩 눌러 놓으시면 이 부분이 스토퍼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반죽이 안에 있는 아이가 과도하게 튀어나오거나 유지가 끊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때려주고요. 밀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왼손과 오른손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반죽이 서로 길이가 다르게 밀리면 양손의 힘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방향을 한번 바꿔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가 1:3 정도가 되면 또 접어주시고요. 두 번째 민 거니까 2개 표시하셔서 냉장고에 20분에서 30분 정도 3절 접기 3회 세 번째 밀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좀 두드려주시고 항상 덧가루는 잘 털어주신 뒤에 접어주시면 다시 냉장에 넣으실 땐 항상 마르지 않게 비닐 조치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3절 접기 3회는 모두 끝났고 저희가 원하는 결수인 27개는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원하는 두께로 밀어서 재단을 한 뒤에 성형을 하게 돼요. 오늘은 크로와상과 데니쉬 페이스츄리 두 가지를 할 텐데요. 크로와상의 두께는 3mm, 데니쉬 페이스츄리의 두께는 5mm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께를 맞추어서 미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 과정은 숙련도에 따라서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두께를 맞춘 후에 휴지를 하기 때문에 빠른 동영상으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쉬 페이스트리 재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쉬 페이스트리는 10cm 곱하기 10cm의 정사각형으로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하는 요령은 크로와상과 똑같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양념을 잘해. 남자들이 하고 현장에서 그냥 몸으로 때우느냐고 35,000명 빵을 만들어 왔어요. 그걸 막 힘들지 않아요. 저기 2011년도에 대구 육상 떴거든요. 거기서 김우정. 사실은 크게 나가 있는데 몸무게가 한 8kg 빠져가지고 저 비닐봉투? 비닐봉투가 아니라 위에 들어갔어요. 없어? 우리 왜 전에 있었잖아. 재단을 끝냈고 바로 성형을 할 텐데요. 오늘은 총 3가지의 모양으로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박트를 이용해서 내 귀퉁이를 한 번씩 살짝 눌러주세요. 발효가 끝난 뒤에 크림을 넣을 거라서 지금은 살짝만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중심부를 꼭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틀을 이용한 성형입니다. 10cm 지름 정도의 햄버거 번틀인데요. 햄버거 번틀에 가볍게 올려만 놓아주세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나머지 10cm 곱하기 10cm로 재단한 녀석은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 페이스츄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성형한 2가지 제품은 달콤한 제품이고요. 지금 이 제품은 짭짤하게 만들 거예요. 모두 다 발효를 한 위에 토핑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쉬 페이스츄리의 2차 발효가 완료되었습니다. 데니쉬 페이스츄리의 2차 발효 완료점은 페이스츄리의 옆 절단면 부분에 갈라지는 흔적이 생기면 발효가 다 된 건데요. 보이시나요? 미세하게 갈라진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갈라진 부분이 생기면 발효가 모두 된 거고요. 발효가 되고 나면 계란물을 바르고 본인이 원하는 충전물을 얹어서 마지막 성형을 한 후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발효가 된 반죽이므로 조심스럽게 계란물을 발라주시고요. 이때 혹시 성형이 풀어진 제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짝 손봐주셔도 괜찮아요. 먼저 올리브 페이스츄리는 반으로 자른 그린 올리브를 속으로 꽉 눌러주셔야 해요. 안 그럼 튀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그린 올리브는 굉장히 짭짤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20분 전에 미리 물에 담가서 짠기를 좀 빼주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구워낸 뒤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시는 것도 좋아요. 올리브를 예쁘게 박아주시고 윗면에 슈레드 파마산 치즈를 뿌렸어요.
저에게는 내 속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딸기가 올라갈 페이스츄리여서 딸기하고 잘 어울리는 마스카포네 치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 부분에 크림을 짜주셔야 이 부분의 반죽은 올라오지 못하고 주변 반죽이 올라오면서 속 부분에 이제 움푹 파이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꼬다리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 번씩 좀 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블루베리와 생크림 또는 고구마가 올라갈 페이스츄리인데요. 커스터드 크림입니다. 역시 중심 부분에 커스터드 크림을 짜주시면 컵 모양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구워낸 뒤에 과일은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모두 다 구워져 나왔습니다. 굽기가 끝나면 식힌망으로 옮겨주시고 뜨거울 때 바로 시럽을 바를 거예요. 시럽은 취향에 따라 바르는 사람과 바르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페이스츄리가 짭짤한 계열 제품에는 시럽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달콤한 계열, 과일이 들어가는 계열의 제품에는 시럽이 들어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럽은 물과 설탕의 비율이 1:1인 시럽을 약한 불에서 끓여 놓은 건데요. 겉면에 가볍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결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이런 페이스츄리 제품들은 내부에 들어있는 유지가 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만드는 요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녹지 않게 발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굽기와 시럽 바르기는 끝났고요. 식은 후에 과일 장식을 하면 페이스츄리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올리브 페이스츄리. 귀엽죠? 페이스츄리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페이스츄리에는 마스카포네 치즈를 샌딩을 해서 부었기 때문에 커스터드 크림을 짜줄 거예요. 커스터드 크림을 좀 높직하게 짜주시고요. 그리고 자른 과일을 장식해줍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장갑을 끼워야 하지만 지금 현재 장갑이 없어서. 민트나 자스민으로 장식을 초록색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제품이 싱그러워 보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커스터드 크림을 짠 제품 위에 고구마 무스를 얹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 무스 같은 걸 활용을 해도 좋은데 얘네들은 예쁘게 모양을 짜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불로 지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가스가 너무 많아. 어떡해! 손으로 눌러. 무서워요. 어떻게 촬영하다 불이 났어. 편집해야 되겠는데? 좀 빼가지고 하나씩 네. 해서 오기시. 그리고 블루베리 페이스츄리에는 커스터드 크림을 짰기 때문에 생크림이나 마스카포네 치즈 크림을 짜주고요. 서로 다른 크림을 써주시는 게 제품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윗면에 블루베리를 보기 좋게 올려주시는데요. 생 블루베리를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구하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냉동 블루베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민트나 자스민으로 초록색 포인트를 주면 훨씬 더 식감을 자극하는 색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은 민트가 없는 관계로 딸기 꼭지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훨씬 색이 싱그러워졌죠? 이렇게 작은 초록색 하나가 식욕을 자극해주는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마무리가 끝났으니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페이스트리류 중에서 데니쉬 페이스트리 만드는 영상을 지켜보셨습니다. 데니쉬 페이스트리는 발효 페이스트리 중에서 크루아상을 제외한 제품들을 데니쉬라고 통칭을 해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트리류들이 모두 냉동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건비 절약과 그리고 작업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굽기 직전까지 만들어서 급속 냉동을 한 뒤에 판매하는 날에는 재고에 따라서 꺼내어 해동해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작업성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데니쉬 페이스트리 영상 보셨고요. 다음번 수업에는 크루아상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오늘 이거 뭐예요, 교수님? 오늘 발효 페이스트리예요. 발효 페이스트리 뭐부터 먹을까요? 드셔보시는 건 일단 담백한 크루아상부터 드셔보시고 크루아상. 이게 과일이 올라간 진한 애들은 나중에 자, 드시는 거 크루아상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맛있다. 교수님 드셔보세요. 맛있다, 맛있다. 네, 맛있어요. 아, 교수님도 하나. 이건 어떤 맛이 맛있어야겠네요, 그죠? 네, 그쵸. 오늘 프랑스산 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네. 이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을 이렇게 토핑하는 건가요? 네네. 이건 뭐죠? 요건 크림 마스카포네 치즈예요. 마스카포네 치즈. 네. 최고의 지금 마스카포네 치즈에 이거는 네. 블루베리고요. 블루베리. 바닥에는 커스터드 크림이 있습니다. 뭐 우리 김기루 씨님 뭐 드실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드십시오. 좀 네. 방송.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 페이스트리도 맛있습니다. 네. 강원도립대학 바리스타 재판관의 커피 메인 교수님. 네. 원래 이 커피하고 페이스트리가 아, 뗄래야 저는- 뗄 수 없는 한 쌍 아니겠어요? 요거는 예, 다 같이 한꺼번에 드셔야 맛있게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다들 맛이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 안 괜찮다고 말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학생들과 즐거이 먹어야 하는데 굉장히 그러면 이거 한번 아쉽습니다. 나가 드셔보세요. 찍은 사람은 예. 계속 찍고 오늘 못 많은 먹는 일을 사람은 우리가 다 도와준 먹는 거야. 한지 학생. 자,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 학생 교수님들한테 눈동자 확실히 찍었어요. 세요다. 자, 우리 임동원 교수님 네. 맛을 좀 평가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임동원 교수님이시고요. 2학년 이제 커피 가르치는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윤하정 교수님. 자, 우리 정규생 교수님도 한 컷. 네, 정규생 교수님 잘 알죠, 여러분들? 1학년 때 수업했으니까. 네, 다들 딸기가 부담스러워서 자, 안 오늘 드시는 실시간이라서 제가 잘라보았습니다. 자, 민지가 오늘 학생 대표로 왔죠? 네. 오늘 아침에 밭은 아니고 마트에서 갓 사온 신선한 딸기입니다. 우리 게스트로 참여해서 자, 우리 윤하정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